안녕하세요. 블로그 성과지표 분석 방법을 강의하게 된 강사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요. 목차는 이제 블로그 SEO 이해하기, 그리고 블로그 통계, 그리고 성과 분석 및 마케팅 방향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SEO가 뭘까요? SEO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SEO도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적화랑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만든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영상을 첨부를 하고 이미지 개수를 뭐 10개, 15개 이상 넣고, 그리고 뭐 상품 그 키워드를 몇 번 이상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가 정한, 왜냐면 네이버에서 만든 거잖아요, 블로그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한 그 기준을 이제 보통 SEO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다 이 SEO 기준을 맞췄을 때 블로그 자체가 이제 최적화가 되고, 최적화가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사업이나 내 비즈니스나 내 서비스를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SEO를 일단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블로그 SEO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키워드 연구와 사용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작성한 글의 주요 키워드를 이제 미리 연구하고, 해당 키워드를 이제 글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미지 등에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너무 이제 키워드 밀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또 낮으면은 이제 키워드 자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키워드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도대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캠핑 의자를 판매한다고 봤을 때, 캠핑 의자라는 상품만 소개하면 네이버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타겟을 세분화하고 이제 여러 방면에 노출될 수 있게끔 그 키워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링크 같은 플랫폼 통해서 이 캠핑 의자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서 노출 수는 적은데 키워드 조회량이 높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황금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금 키워드로 이제 상품 제목, 그러니까 블로그의 제목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용이나 이미지 등에도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이미지에 이제 블로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에 이제 사진 올리는 란이 있어요. 근데 그 란 안에 이제 이 사진은 캠핑 의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는 캠핑 의자 이제 포장지 관련된 설명입니다. 하시면 이 네이버 AI는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SEO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뭐 5번 이상, 뭐 10번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제 기준에서는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는 한 7회에서 8회 이상 이제 언급되지 않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이 마케팅이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사이기 때문에 키워드 연구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그 연구한 키워드로 이제 당연히 적절한 곳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태그와 이제 파일명의 설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초기에는 이게 뭐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 네이버는 이제 이미지 태그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의 설명 또는 이 이미지 명이 있어요. 파일명. 그러니까
보통 카카오로 뭐 사진을 주고 받다 보면은 뭐 카카오 뭐 1, 2, 3, 7, 뭐 5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명이 뭐 이 이미지명이 파일명이 아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캠핑 의자, 뭐 조립 방법, 뭐 캠핑 의자, 야외 촬영 1,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진에도 다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 내용을 AI가 파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진은 얘네가 이렇게 딱 정보성 글로 이 사진은 캠핑 의자 사진입니다. 좀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잘 맞췄네. 이래서 점수를 좀 더 높게 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태그와 파일명 설정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내부 링크 사용인데요. 블로그는 이제 내부 링크를 인식하여서 이제 링크를 건 글 내용과 링크를 받는 글 내용을 모두 이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제 블로그 내부에서 다른 글로의 링크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블로그 구성을 이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내부 링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제 블로그면 그 블로그 주소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 주소를 이제 외부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타 플랫폼의 구글이나 이런 타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이제 거기 그 플랫폼에 이제 내 거 블로그를 올리거나 그 외부에 있는 글들을 내 블로그에다가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표시하면은 이제 블로그 AI가 인식하기에는 활동을 이제 블로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내부 링크보다 외부 이 블로그 자체 글을 사실상 외부에 쓰는 걸 더 좋아해요. 네이버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제 블로그를 이제 다른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이제 홍보를 하면은 네이버는 이제 내 블로그를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블로그 자체를 홍보를 해주는 거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블로그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유입자가 결국엔 네이버 트래픽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너는 너 계정을 홍보한 거지만 우리 블로그 자체도 홍보를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점수를 높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뭐 상위 노출이나 이 계정 자체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블로그 통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2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체 옆에 이제 피이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이웃은 그 상대방이 나만 이제 이웃을 신청한 걸 이제 피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웃을 신청을 안 한 상태고 그 상대방만 저를 이제 이웃 신청을 한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적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많을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로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웃인 상태인데 이분들한테도 13건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타 부분. 그러니까 이 블로그 이웃이 아닌 그냥 외부에서 노출된 글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타로 빠지는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대다수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정리해 보자면 어떤 블로그일까요? 그 기존에 있는 뭐 팔로워나 서로 이웃으로 된 사람들로 이제 인기도나 노출을 조회수를 일으키는 게 아닌 그냥 그냥 상위 노출만으로 그냥 외부 유입을 들어온 블로그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제 통계란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간, 주간, 월간으로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피이웃, 서로이웃, 기타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방문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자 수는 이제 4,261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이웃이나 서로 이웃이나 이제 기타인 부분에서도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유입 분석에 따른 이제 검색어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이제 많이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됐을까라는 걸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전체 통합 검색 PC 중에서 이제 39.65%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어떤 키워드로 많이 들어왔는지. 뭐 이제 SC90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는 것도 있고 인터파크 수수료라는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통합 검색에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어떤 키워드들이 인기가 많고 내 이 블로그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유입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 SC90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10% 정도가 되고 여기서 이 키워드로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이제 모바일로 검색했을 경우에 이 10% 중에 7%가 이제 통합 검색 모바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제 PC나 뭐 스마트 블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보시면 성별이나 이제 연령별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별이고 어떤 나이대가 인기가 많은 블로그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남자랑 여자랑은 거의 한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이 방문율이 제일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통 이제 쇼핑 관련돼서나 이제 뭐 소셜 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를 많이 쓰다 보니 아마 이 나이대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 차트 위에 보시면 전체, PU, 서로 이유,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기준으로 이제 게시물 조회수가 어떤 게 제일 높았는지 그리고 조회수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2019년도에 올린 글이긴 한데 이제 제가 산 차에 대한 이제 리뷰를 이제 올린 거고 두 번째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시작하기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기 쇼핑 윈도우 입점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 관련된 온라인 판매 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정보성 글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블로그는 이쪽으로 인기가 많으니 앞으로도 이쪽 글로 이제 조금 많이 생성해서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대안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 통계 중에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간, 주간, 월간, 뭐 관계별로 다 볼 수 있고요. 뭐 평균 사용 기간이 6분 28초로 이거 굉장히 긴 시간 같으세요? 아니면 짧은 시간 같으세요? 6분 28초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체류 시간. 그러면 이 정보성 글이 꽤나 만족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했을 때 앞으로도 저희는 글을 짧게 올리는 것보다 길게 올리는 게 뭔가 이제 고객들이랑 소통하기도 좋고 우리 블로그가 인지도나 브랜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을 좀 더 길게 적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재방문율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재방문율 빈도는 1.6%로 좀 굉장히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8월부터 표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재방문율도 이제 현재는 성장 중인 추세다라는 걸 이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별 분포로도 보고 이제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PC랑 모바일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모바일 위주의 글이 또 있어요. 저는 원래는 PC 전용의 글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보는 글들이고 그리고 보통은 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으로 보기보다는 컴퓨터로 PC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후 증감수 같은 경우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일간으로 이제 그냥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뭐 주간이나 월간을 통해서 내가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까지 얼마나 이웃이 증감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분석 및 이제 마케팅 방향 설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PC와 모바일량이 이제 사용량이 같았을 경우에 모바일 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짧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글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긴 글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하면 앞으로도 좀 더 이 정보성 글을 저희 정보성 글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유입돼서 더 오랜 시간 동안 글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성과 분석 그 블로그에 대한 성과 분석을 가지고 나의 블로그를 이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방문율이 낮았을 경우 이제 제 블로그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6%의 낮은 이제 재방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재방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정보성 글을 이제 꾸준히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컨텐츠가 비슷한 글 위주로 작성해야지 내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 교육 받으려고 하면 그분 저번에도 그분 블로그를 글을 봤는데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뭐 이웃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재방문율보다는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좀 이제 블로그 글을 쓴 거예요. 사실상 인플루언서나 이제 지역 광고를 하시려면은 지금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인 블로그로는 사실상 실패한 블로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광고 목적이 이 블로그 자체를 상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한 블로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나 온라인 사업자를 상대로 그냥 이 글을 보고 유입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패한 블로그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재방문율을 가지고 지역에서 또는 내 개인 사업에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썼다 그러면은 이제 좀 실패한 블로그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일단은 그 서로 이웃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서로 이웃을 많이 만들 때 그냥 이웃 신청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블로거 분들은 잘 안 받아주세요. 그냥 좀 대충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그 전에 인플루언서나 그 블로거 분들 그 글을 방문해서 좋아요도 누르고 진심 어린 댓글도 써주고 이런 기간들이 며칠 정도 돼야지 내가 이제 이웃 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가 글이 올라오면 상대방이 적어주고 상대방이 글이 올라오면 글을 적어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웃을 늘리고 이제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자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인기가 많았던 이제 포스팅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90을 제외하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그리고 인터파크 수수료, 쿠팡 수수료, 쇼핑 윈도우 입점 다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이제 정보성 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관련된 사람들이 판매자 센터나 이런 수수료 부분을 창업하기 전에 조금 궁금해하는구나. 그러면은 창업하기 전 뭐 주의해야 될 상황을 이제 글로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뭐 창업하기 전 준비해야 될 서류 그리고 창업하기 전 뭐 조심해야 되는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유용한 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성 글로 올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포스팅기를 확인하고 조회수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 노출이 안 돼서 이제 조회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블로그 글에 대한 이제 키워드 선점 자체가 잘못돼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고 이제 대안을 찾으시는 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최적화를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기기로도 이제 이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PC에서 보는 율이 7,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예전부터 이제 네이버 앱에서 이제 블로그 앱 버전으로 나오면서 블로그로도 이제 핸드폰으로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내가 일기 쓰는 것처럼 이제 블로그를 핸드폰으로 쓰고 이제 PC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내가 만약에 짧은 글이고 뭔가 일상 글을 올리고 뭐 핸드폰에 있는 브이로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모바일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모바일에 맞는 글들이 있어요. 그냥 뭐 사진을 띄우고 글은 작게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보는 사람도 이제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기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제 모바일로도 많이 업로드 하실 수 있으면 뭐 혹시라도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컴퓨터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나 노트북 작업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뭐 글들을 뭐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글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모바일에 저장을 한 다음에 모바일로 타이핑해서 올리면은 굳이 뭐 컴퓨터나 노트북 없어도 이제 블로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비즈니스 블로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개인 블로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블로그로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블로그 운영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비즈니스 블로그 운영에는 이제 타겟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용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을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미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미용에 대한 미용실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또는 미용 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미용 창업하는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든다는 거에 대한 정보성 글을 올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매장, 내 학원을, 이 미용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미용사들을 배우려는 미용사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미용사들을 모집하기 위한 그 광고, 블로그 CPC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인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 블로그랑 일반 블로그의 차이점은 크게 하나예요. 그 블로그 CPC 상품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블로그는 원래는 상단에는 노출이 어려운데 검색 광고를 통해서 CPC를 통해서 클릭당 비용으로 노출이 가능하죠. 블로그는. 근데 일반 계정은 이제 블로그 광고 어렵고 사업자 계정만이 인증받은 사업자 계정만이 그 관련된 블로그 CPC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CPC 광고 없이 그냥 내 검색어로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로만 그냥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노출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제 블로그 홍보거나 내 사업에 대해서 소개가 가능한데 CPC 같은 경우에는 내 블로그가 미용실 창업, 의정부 미용실 학원, 강남 미용실 학원 이런 키워드로 쳤을 때 노출이 안 돼 있어도 CPC 광고를 통해서 이제 뭐 하루 예산 10,000원, 20,000원을 통해서 이제 노출이 가능한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블로그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잘 올리셔야 됩니다. 성과 이제 SNS 연계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도 하나예요. 그리고 굳이 네이버에서 이제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제가 네일 아트를 운영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이 내 블로그 정보를 보고 들어와서 여기 말고 다른 사람들 좀 뭐 진행한 사례를 보고 싶어 하면 인스타에 이제 정보를 다 올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스타에 있는 걸 보고 여기 매장 주소랑 이때까지 한 사람들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만족도가 높아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예약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가능한
연결 가능할 수 있는 SNS는 전부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 연결을 통해서 이제 블로그 및 이제 마케팅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SNS 연결을 통해 이제 블로그로 이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문자를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연동시켜 놓으면 인스타그램에서 블로그로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한 후에 블로그로 통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스 가능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연결해서 작은 트래픽이라도 이제 크게 만들 수 있게끔 전부 이제 SNS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Q&A를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 질문들을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블로그 마케팅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블로그 마케팅의 성공 기준이라. 이것도 이제 제가 귀 아프게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서 성공적이다라는 거는 마케팅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제 블로그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해당 글을 썼을 때 이제 노출이 잘 되는 것을 이제 성공적인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서 방문자 수 등 이제 여러 개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각 기준별로 이제 내 블로그가 상위 몇 프로인지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가 굳이 내가 뭐 10,000명, 100,000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되거나, 또는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 미용실 예약률을 높이는 건데 남자들이 10만 명이 들어와서 보고만 나가고 예약률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아무리 접속자 수가 많거나 서로 이용 수가 많아도 이 노출이 잘 된 블로그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성공하지 못한 블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성과 최적화를 위한 블로그 업로드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얼마만큼을 올려야 되는 건지, 일주일 동안 그래야죠 뭐 최적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 보통은 이제 하루에 한 개,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6개 쓰는 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일정 주기로 게시물을 이제 업로드를 해야지 이제 방문자의 새로운 관심도 계속 유도할 수 있고, 꾸준히 올리는 블로그여야 이제 블로그 내에서도 저 자식 참 열심히 하는구만, 매일매일 쓰고, 그래서 SEO에 맞게끔 너는 최적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쓰더라도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이제 블로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올리셔야지만 이제 서로 이웃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 이제 내일도 올리고 모레도 올리니까 이제 기다려지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이거에 대해 올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사실상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기간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단 매일매일 꾸준히, 뭐 너무 복잡하지 않은 컨텐츠로 매일매일 꾸준히 올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SEO에 맞게끔 이제 상품을 등록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